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가면은 또 유치원 가면은 아이들 말 잘 들어. 가만히 앉아있고 움직임도 없고 선생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만 딱 해요. 그런데 운해형 아이들은 어때요? 막 두리번 거리면서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는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아이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머니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10년 전에는 전부 다 그랬어. 20년 전에도 전부 다 그랬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은 누가 문제일까요? 지금 아이들이 문제인 거야. 오히려 아이들이 가만히 있고 자기 할 것만 그대로 한다. 옆에 하는 아이들 신경을 안 쓰고 본인 할 것만 해. 또 학습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옆에 아이들하고 얘기도 못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 하는 거를 따라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누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으면은 그런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이런 모방성까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따라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과연 정상일까?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모를 거야. 저같이 이제 옛날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애들이 자기 중심적이 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서울 얘기 보니까는 아이들 뭐 사회성이 7살 넘어야 성장한다. 이제 막 자기 합리화들 막 시키고 있어요. 사회성은 36개월 전후에 생기는 거예요. 거기 그때부터 60개월까지 사회성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사회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 본인이 각성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버려. 그리고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요. 밖에를 나가도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또 인사를 하고 또 선생님 보면 인사를 하고 지나가다가 엄마 친구들이 있으면 인사를 하고 얼떨결에 엄마가 아는 사람이 만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는 인사해야지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요즘 없어. 유치원 들어갈 때는 그냥 선생님한테 배꼽 인사는 하지. 그리고 나서 인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 애들끼리 만나도 인사가 없어. 이게 아이들 성장 발달 과정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집안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 또 불안성 애착장애, 이런 식으로 애착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좌뇌교육, 그러니까 책교육을 했던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사성이 없죠.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근데 뭐 책교육도 하면서,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를 집에 한 이만큼 놔두고 놀이를 이만큼 했어. 이런 애들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집에 놀이랑 책이랑 딱 비교를 해서 반반이야. 이런 애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집에 책이 만약에 300권이 있는데 집이 워낙 넓어가지고 책이라는 존재 자체가 요만해.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좁은 집에 책을 사방팔방에 깔아놓고 거기다가 벽포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학습들을 할 때, 그러니까 놀이 학습들을 하더라도 이 책이라는 존재 때문에 뭐 할 거 없으면 책 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약 18개월 전후로 해서는 우뇌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는 나가긴 나가되 20개월 조금 넘으면은,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 되잖아.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나가기 시작을 해. 약간 늦는 애들은 한 26개월까지는 애들이 나가는데 2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애들이 슬슬 안 나가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더 보이고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점점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체력이 딸리거든. 몸은 크고 있는데 체력이 딸리니까 애들이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책이나 그냥 혼자서 보다가 자동차나 굴리고 있고 뭐 하라 그러면은 역할놀이를 하는데 엄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쫓아오면은 애가 막 승질 내고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아이들 있죠. 그나마 아이가 승질을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래도 유순한 집안들, 애들이 이제 이렇다고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런데 완전 학군지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런 거조차도 못하게 엄마가 아이의 자아를 확 뺏어버려요. 엄마가 너는 앞으로 네가 생각하는 건 없어. 엄마가 하려는 대로만 움직여야 돼. 이런 것들을 18개월 이전에 확실히 딱 해놓고 18개월 딱 지나서도
너는 노는 거 없어. 엄마가 얘기하는 거 외에는 절대 만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마. 엄마가 하는 걸 다 안 하게 되면은 너는 집에 와서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개월짜리 애들이 공부만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밖에를 나가도 얘네들이 그냥 무표정 상태로 다녀요. 재밌진 않아. 그리고 요런 아이들이 슬쩍슬쩍 이게 진짜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아우 또 하네. 사랑해 문제 풀어 이런단 말이야. 아이가 그렇게 막 학군지 애들이 엄마한테 사랑해라고 소리를 하는 거는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진짜 버릴 거 아니지? 나한테 지금 하는 게 진짜 나 사랑해서 그런 거지? 이런 의미야. 근데 엄마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네. 사랑해. 엄마 사랑하는 거 맞으니까 엄마가 하려는 걸 다 해. 그래야 엄마가 너한테 사랑의 끈을 안 놓을 거야. 그런 의미로 사랑해라고 해요. 무서워? 야,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 36개월이 지나서 우뇌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에 대해서 알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 이런 걸 알게 돼야 될 그 나이에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는 애들이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그런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얌전하면서 엄마 말을 그냥 잘 들으면서 별 이렇게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즐겁질 않아. 표정이 없으면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서 자기 일을만 하는 옆에 신경 안 쓰고 또 엄마가 오더라도 뭐 엄마가 오면은 웃기락도 하겠지. 근데 엄마가 뭐 해 그러면은 바로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하는 아이들. 근데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 해 그러면 뭐 하고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애들이 자아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가 자아를 뺏었는지 책이 그 자아를 뺏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은 누군가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랑 진짜 운에도 굉장히 잘하면서 엄마랑 애착 관계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엄마랑 맞춰주는 아이들이지. 이런 애들하고는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표정이 없다. 별 표정이 없어. 뭘 하는데도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그냥 표정 없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자아가 뺏긴 아이들이야. 그런 애들 왜 부러워하냐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자아 뺏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 육아하면서 얘를 숨을 못 쉬게 해주면 돼. 그리고 거기에 영어 교육까지 하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만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냥 멍해지면서 아이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 AI 같은 아이가 돼요. 근데 그거를 실패한 아이들이 있지, 운해형 아이들. 얘들은 이미 그냥 ADHD가 걸려 있는 아이들이고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엄마가 그냥 포기하고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막 시키는 엄마들. 주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막 소리를 듣고 억지로 시키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후천성 ADHD가 그러니까 옆에 그냥 얌전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 이게 10년 전에 얌전한 아이랑 지금 얌전한 아이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얌전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AI. 엄마가 자아를 다 뺏어가지고 또는 책이 다 자아를 뺏어가지고 하루 종일 책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엄마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왜 부러워하냐고. 얘네들 언제부터 힘들어지는지 알아요? 학교 갈 무렵부터 힘들어져요, 얘네들. 애들이 엄마 지시 없으면 뭘 못해.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수업 시간마다 아니면 학교 끝나자마자 끝나고 계속 전화해 엄마한테. 엄마 나 다음에 뭐해? 엄마 다음에 뭐해? 엄마 뭐해? 뭐해? 한 시간마다 전화해서 물어봐. 집에 가서도 엄마 나 다음에 뭐해? 다음에 뭐해? 처음에는 편했지. 어? 한 4살, 5살까진 편했어. 애가 책을 보고 공부시키고 학원 뺑뺑이 돌리니까. 근데 나중 되니까 애가 계속 뭐해 뭐해 그러니까 엄마가 또 짜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7시까지 뺑뺑이 돌려버려. 집에 오면 계속 뭐해 뭐해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방학 때도 학원 뺑뺑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려버려. 그러니까 이런 엄마들이 또 늘봄 서비스를 또 좋아하는 거야. 일도 안 다니면서. 그런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학교에다 맡겨버리면 되거든. 얼마나 편해. 가격도 싸고. 그런 거야. 진짜 우리 아이를, 진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려고 하시는 어머니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귀차니즘으로 던져버리려는 아이들까지 같이 와요.
그러면 이런 애착장애가 생긴 아이들도 같이 모인단 말이야. 얘네들이 정상이겠냐고.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런 아이들과 열심히 일을 다니면서 육아를 했던 그 아이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은 원래 학교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돼,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차라리 활동적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하고 활발하고 여러 가지 표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에 가면은 만들기 그리기 하느라고 문 잠가 놓고 거기서 그냥 실컷 하다가 나오고 나중에 애들이 6살 됐는데 엄마 나 저기 만들기 그리기 하는데 방해되니까 나가서 엄마 놀다가 와. 엄마 나가서 놀다 와. 이런 아이 원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 종일 책 읽고 학원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커피 마시는 엄마를 원해요. 뭔가 아이가 잘하면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애가 관심도 없는 학원 뺑뺑이 돌리고 싶어요? 애가 아무것도 못해서 문해력도 떨어져가지고 6살, 7살 때부터 얘 논술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애가 예스 오와 노밖에 못하는데 화용 언어가 떨어지잖아. 책 보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책 보면 더 멍청해져요. 유아기 때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사고력 뭘 만들기를 해봤어야 사고력이 생기지. 그걸 해보지도 않았으니까는 7살 때부터 사고력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때까지 키우셨던 어머니들은 이런 걸 못 들어봤고 지금 저한테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야 사고력이 생기는구나. 사고력이 있는 애들이 보내야 되는구나. 사고력 학원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다 선행학원 아니야. 1학년짜리 애들한테 3학년 거 시키고 이거 사고력이라고. 당연히 어려운 거 하니까는 애들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사고력 정의를 왜 지네가 그렇게 내리냐고. 사고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약간 어려운 레벨을 생각하면서 사고력이 생기는 거야. 지금 큰 블록 만지는 아이들한테 조금만 레고를 갖다 줘봐봐. 애가 만지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만질 줄 알아야 애들 사고력이 늘어요.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고. 얘 큰 블럭을 2년, 3년 동안 만지면 자동으로 나중에 그 조그만 블럭을 만질 수 있는 아이들한테 2, 3년 후에 거를 미리 시키면 사고력이 돼? 스트레스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사고력도 안 되고 창의력도 안 되니까 애들이 6살, 7살 돼도 그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랑 역할놀이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그대로 엄마가 따라야지. 왜 다른 말을 해? 그러면서 애가 짜증내고 그런 거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때 너무 얌전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